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집에서 나와서 출근하는 과정 또는 회사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전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산재보험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퇴근상에 발생하는 이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에 부합돼야 되는지와 이렇게 출퇴근 사고가 났을 때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출퇴근상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업무상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이는 회사가 출퇴근 수단으로 제공한 차량에 의해서 또는 이에 준하는 차량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 이용권이 개인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밖에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즉 출퇴근 재해는 모든 사고가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회통념상 예측 가능한 경로를 벗어난 중단이나 일탈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재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 제공의 근원지가 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의 개념을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근무 사정에 따라서 지방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임시 숙소가 주거가 될 수 있고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제공한 숙소 같은 데가 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간병을 위해서 병원에서 간병을 하고 숙박을 한 후에 출근하는 경우 이 병원이 주거의 범위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친구의 집에서 자고 친구의 집에서 만약에 출근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출발지는 주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퇴근 재해 판단에 있어서 주거의 경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거의 경계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공간, 즉 사적 영역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개인주택에서 출근하다가 계단에서 만약에 넘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적 영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산재가 인정이 되지 않고요. 근데 만약에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이거는 사적 영역이 아닌 주거의 경계를 벗어난 부분으로 산재가 인정이 됩니다. 통상적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취업장소의 사이를 이동함에 있어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모든 경로를 말하며, 통상적인 방법이란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모든 방법을 말합니다. 출퇴근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과정상의 경로에 일탈이나 중단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경로의 일탈이라는 것은 출퇴근 과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며, 중단이라는 것은 출퇴근하는 과정상에서 사적 행위를 위해서 출구를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경로의 일탈과 중단의 적용 제외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출퇴근하는 과정상에서 편의점에서 음료나 신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교육기관에 들려서 자기개발을 위해서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선거가 있어갖고 선거를 하고 출퇴근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유치원이라든지 학교에다 데려다주는 거 출근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에 들렸다가 출근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들렸다가 출퇴근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이외에 법에서 출퇴근 제 일탈과 중단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를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탈과 중단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탈과 중단이 적용 제외되는 사유라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에 매대가 넘어져 가지고 다쳤다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다쳤다든지, 이런 경우는 출퇴근 이동상에 발생된 사고가 아니므로 산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인 수요응답형 자동차 사업, 이거는 산지 같은데 버스가 하루에 한 번 정도 그 산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운행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개인 택시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퀵서비스 사업자는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출퇴근 제외에 적용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음주 무면허 운전은 범죄 행위로 원칙적으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가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무면허 운전이라 하더라도 운전 미숙으로 발생 사고가 아닌 신호 대기 중에 뒤에 차량이 추돌해서 발생한 사고라든지 또는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아닌 다른 차량이 가해해갖고 다친 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음주 무면허는 범법행위지만 발생 사고의 정황에 따라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상에 발생되는 사고는 회사의 위험 요인이 아닌 사회적 위험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고인데요. 이런 사고 발생됐을 때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회사는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에다가 산업재해조사표 및 재예방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출퇴근상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이 보고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회사의 사고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요. 이 출퇴근상에 발생된 사고로 인해서 지급된 보험급여는 이 보험료 할증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제에는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산재 사고와는 다르므로 회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출퇴근상에 발생되는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과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